세계바둑 아마바둑 열전, 오늘은 제17회 국무총립의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3라운드 대국을 보고 왔는데요. 태국 선수가 초중반의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고요. 이 선수를 통해서 또 태국 바둑의 수준도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4라운드에서는 네덜란드 선수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출전했을까요? 선수들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제17회 국무총립의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4라운드입니다. 대한바둑협회와 광주광역시 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2022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대회 장소는 광주광역시 빅볼 체육관에서 열리게 됐고요. 참가 국가는 아시아 15개국, 유럽 26개국, 미주 9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총 52개국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대회 방식은 스위스 리그 6라운드로 진행이 됐고요. 각자 제한 시간은 50분에 30초 초읽기 3회, 담은 6집 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네덜란드 대표 로버트 선수와 만났습니다. 저는 이 선수 나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두 선수가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 선수가 네덜란드를 이렇게 대표를 해서 나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어떤 대국 내용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이 네덜란드의 로버트 선수의 나이와 그리고 대국 실력 두 번째 놀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얼른 이 선수가 김정선 선수와 어떤 대국 내용을 펼칠지 빨리 찾아보고 싶네요. 네, 이번 판이 가장 고비가 됐었던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대국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도 광주 빅골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6박 7일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대국을 했는데요. 북후에 바로 대국을 복귀하면서 아쉬웠던 대국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 선수들의 바둑 보급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김승준 구단과 디아나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한쪽에서는 이벤트 페어 대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네, 선수들도 유쾌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너무 열정적으로 작전을 짜고 있는데요. 네, 디아나 선수도 같이 참여해서 이벤트 대회를 치렀고 또 이유진 선수, 김민영 선수도 함께 대국에 참여했습니다. 네, 제17회 국무총립의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4라운드 한국의 김정선 선수와 네덜란드의 로버트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덜란드의 로버트 선수 아마 7단이라고 하는데요. 바둑 내용을 보시면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의 그 대국 자세를 봤을 때 굉장한 카리스마가 느껴지거든요. 네. 한국 대표 김정선 선수입니다. 아마 7단이고요. 현재 한국 아마 주니어 랭킹 1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제17회 국무총립의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4라운드 김정선 선수와 로버트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50분, 30초 초읽기 3회입니다. 덤은 6집 반입니다. 한국의 김정선 선수가 100을 잡았고요. 네덜란드의 로버트 선수 흑번으로 출발합니다. 두 선수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로버트 선수는 그만큼 바둑을 경험한 시간이 오래됐을 것 같아요. 네. 로버트 선수는 저희 부모님이랑 연배가 거의 비슷하신데 네. 저 연배에도 이렇게 네덜란드를 현재 대표해서 선수로 참가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바둑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선 선수가 수많은 라운드를 펼치면서 이번 라운드가 정말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4수가 진행이 됐는데
로버트 선수가 흑번이다 보니까 또 어떤 포석을 들고 나왔을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 소목을 2개를 두었어요. 네. 실리적인 포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실리적인 포석의 대표 포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소목을 포진을 하게 되면은 집으로 이렇게 굳혀가기에도 가장 좋은 굳힘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김정선 선수도 뭔가 이제 그래도 돌이 향하는 방향 자체가 좀 더 실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3선으로 걸쳐 갔고요. 로버트 선수도 바로 대응하지 않고 백의 빈기로 걸쳐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포석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한때 유행했던 포석인데요. 그렇죠. 지금 김정선 선수도 상대하지 않고 이곳을 눌러갔고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 로버트 선수가 바로 우아기를 대응을 한다면 네, 무난하게 진행이 될 텐데 마치 흉내바둑처럼 같이 이렇게 씌어가네요. 백이 막아가면은 같이 막아가겠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일단 당장은 서로 계속해서 흉내바둑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포석이 처음에 나왔을 때 흑의 세력이 눌리는 것 같아서 흑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는 제 느낌도 일단은 흑이 이렇게 씌어갔을 때는 이곳의 세력을 기대하고자 눌러가는 건데 백에게 일단 견제가 돼 있어서 한눈에 봤을 때는 흑이 좀 불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5대5 만만치 않은 흐름입니다. 네, 자, 백이 하나 밀자 흑도 하나 밀어갑니다. 똑같은 형태를 구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한 곳이라도 손을 먼저 빼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가 정리가 될 때까지는 두 선수 모두 서로가 서로의 곳을 두어갈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도 아래쪽을 밀어가는 건가요? 네, 밀어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한 점일 때 막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결 여유가 생겨서 손을 돌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2점 머리를 막히는 자세가 보다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곳을 보살펴 줬고요. 자, 초반은 똑같은 정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들어가겠죠. 네, 역시 이곳 2점 머리를 맞게 되면은 좌하기에서 손해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네, 필연적인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정석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아래쪽을 막아갑니다. 뭔가 이제 선택의 기로라고 볼 수 있었던 시점인데 백이 이제 먼저 선택을 해 갔기 때문에 로버트 선수도 편하죠. 상대가 두어가는 곳 반대 방향에서 똑같이 두어가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무총리배는 이번이 17회인데요. 중국이 7번 우승을 차지했고 대만이 1번, 그리고 한국이 8번의 경기를 우승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선 선수가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최다 우승국이 한국이 되는 건데요. 네. 이번에 항상 이제 한국의 우승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이 아쉽게 코로나 사정으로 또 이렇게 불참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의 우승이 뭔가 그래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3라운드에서도 태국 선수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앞으로의 선수들도 충분히 한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을 갖췄을 것 같아요. 김정선 선수는 그 중에서도 일본 선수 미노루 오제키 선수를 가장 견제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선수들 간에 미리 또 쌍방 간의 대국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보니까 한번 봤던 것 같은데 확실히 또 일본은 전통에 또 강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가의 선수가 좀 위협이 된다라고 앞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일본 선수뿐만이 아니고 현재 이제 프로 바둑계에서도 대만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대만 선수 또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라운드 중에서는 대만 선수, 라이 유칭 선수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되는 선수입니다. 자, 초반에 정석 형태가 이렇게 서로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거의 쌍방간에 같은 형태가 등장을 했다 보니까 거의 그냥 만만치 않다. 5대 5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석도 서로 나쁘지 않다는 거네요. 네, 쌍방간에 일단은 백이 막아가면서 하변을 단수를 쳐간다면 하변의 자세가 좀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역시 흑도 이곳을 단수를 쳐가면은 추후에 우변에서의 발전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행은 정말 만만치 않은 진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흉내바둑은 아니지만 같은 형태가 나오면은 먼저 두는 쪽이 항상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반대쪽은 사실 따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고민이 덜 하죠. 아, 손을 뺐네요. 네, 일단 이 장면에서 또 로버트 선수가 판단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곳은 워낙 좋은 자리여서 단수를 하나 쳐두는 게 좋았습니다. 네. 김정선 선수가 이곳 놓치지 않고 두어가면서 백이 약간이나마 편해졌고요. 네,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흑도 하나는 더 밀어야 되나요? 지금은 하나 더 밀게 되면은 일단은 밀어두네요. 밀게 되면은 애초에 단수를 쳐간 자세보다 백이 손을 빼더라도 이 자세가 좀 더 손해거든요. 그래서 백은 이 자체로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돌려도 됩니다. 네. 네, 좌상기는 흑이 양걸쳐가는 자세랑 백이 받아두는 자세랑 비교해봤을 때도 굉장히 큰 자리다 보니까 지금은 손을 돌리는 편이 좀 더 나았을 수 있는데 김정선 선수는 이곳을 응수를 해가면서 두텁게 힘을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흑도 이제 양걸침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은 그곳이 가장 커 보여서 역시 양걸침을 해갑니다. 이럴 때 항상 어느 쪽으로 붙여야 되는지도 고민이 많이 돼요. 네. 항상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반대편으로 붙이는 게 또 바둑의 격언 중에 하나죠. 잡고 싶은 반대쪽을 끊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좌변 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상변 쪽으로 붙여가는 선택을 해갔고요. 뻗었을 때 흑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지금은 늘어두는 선택이 가장 무난하다고 합니다. 붙이게 되면은 물론 귀에서 응수를 할 수도 있지만 두텁게 끊어서 이 흑돌 한 점을 잡는 선택도 충분히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서 백이 맞기를 기다려서 좌상기에서 행마를 계속해서 해가는 게 무난하다고 하고요. 정확한 판단 보여주네요. 막았을 때 정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무난한 수로는 이곳을 2선으로 입구자를 두거나 4선으로 입구자를 두는 수가 있죠. 두 가지 선택 지금 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두는 것보다는 위쪽이 조금 더 쉬운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무난한 선택이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곳에 백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좀 견제를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면은 돌이 이렇게 중앙 부근으로 향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착실하게 귀의 실리를 차지를 해가는 선택을 했네요. 네. 이제 중앙은 나와 끊는 약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나와 끊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흑도 당장 나가 끊기에는 이곳의 단점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로도 백돌이 약간 가벼운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나가 끊기보다는 중앙에서 이렇게 한 칸을 띄어가는 게 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네, 방향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두 선수 모두 큰 실수 없이 초반을 잘 꾸려 나가고 있는데요. 로버트 선수가 조금 실리적인 바둑을 구사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김정선 선수가 초반에 실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실리적인 부분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가르고 나왔는데 백의 작전이 이 두 점을 좀 가볍게 보고 두어가는 선택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르는 수로는 이런 거 들여다보고 좌변에서 뭔가 전단을 구해가는 작전이 좀 더 나았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곳에 단점이 남아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백보다는 그래도 흙이 편한 게 분명합니다. 이제는 나와 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끊더라도 이곳의 단점을 노릴 시간이 없죠. 백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네, 끊는 수 가능합니다. 흙도 지키는 모양이 기분 좋네요. 네. 지금 중앙 부근으로 치받아가면서 형태를 정리를 해 가는데 이 수는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악수라고 판단이 돼서 치받은 수인데 그래도 지금은 밀어두는 게 정수였고요. 이견해두고 좌상계를 빠져서 좀 더 확실하게 실리로 이득을 취하면서 안정을 취해두면 그래도 여전히 만만치 않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환은 너무 악수여서 확실히 흙이 편한 흐름이 됐고요. 백이 확실히 무거워진 감이 있어요. 네. 그렇게 쌍립을 안 지킬 수가 없는데 흙의 행마가 훨씬 자연스럽죠. 상변에서의 행마도 자연스럽고 중앙 부근도 자연스럽게 돌이 하나가 힘이 붙었습니다. 네. 이제 밀어놓고 귀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귀에 백의 뒷맛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귀는 흙이 추후에 이 돌들이 안전해지면 젖히고 이렇게 껴붙여가는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잡는 거는 이렇게 돌리는 수단이 있어서 걸리는 건가요? 네, 이런 수단 항상 백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젖히고 붙이게 된다면은 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젖히고 붙이게 되면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당장 넘어가는 수는 안 되지만 이 자체로 이어두더라도 추후에 또 이곳을 선수로 막히게 되죠.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네. 많이 당하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날일자로 씌워갔는데요. 흙이 계속해서 찌르고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은 이 수도 글쎄요. 찌르고 나오는 수도 있고 끼워가기만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싸우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무리스러워 보이거든요. 네. 네, 지금 이 행마도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선 선수 이 4라운드 대국도 초반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에 끼워가죠. 흙이 양쪽 다 튼튼하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버트 선수의 초반 운영도 훌륭하네요. 네. 막지는 못했고요. 다시 한 점을 버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상변은 흙이 차지하겠네요. 네. 지금은 흙에게 실리를 내주다 보니까 백도 뭔가를 같이 얻어주고 있으면은 불만이 덜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백돌들이 자꾸 중앙에 형성이 되면서 이 돌들이 안정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두터움을 얻은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계속해서 흙이 좀 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은 계속해서 상변을 밀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좀 손을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좌상기를 먼저 앞서 보여드렸던 수법으로 응수타진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미는 응수타진은 어떤가요? 이 응수타진은 백이 이렇게 봤네요. 김정선 선수는 지금 중앙 부근을 젖히고 싶은 마음에 두어간 수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수는 상변에서 이렇게 꼬부려가는 게 좀 더 좋았고요. 흙이 이어준다면 그때 이어서 네. 자연스럽게 지켜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빈 삼각으로 끊을 수도 실수인가요? 네, 이 수도 분명 손해수입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흙이 봐주기 좋습니다. 네. 중앙이 계속 무거워지는 감이 있고요. 백에 좀 난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좌상기 쪽 맛도 나쁘기 때문에
지금 추궁을 한다면은 김정선 선수도 꽤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지금 좌상기를 추궁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2에 두어간 수는 어떤가요? 네,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젖히게 되면은 흑은 역시 막아서는 백이 이렇게 치받아서 응수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 끊어간다면 지금은 비슷해 보입니다. 네. 잡았을 때 젖히고 껴붙인 것 같아졌죠. 같은 형태네요. 여기서 막지 않고 끊는 수만 잘 발견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리 끊어갔고요. 로버트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 자체가 워낙에 훌륭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돌려쳤을 때 백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 백이 대책이 없는 수준이에요. 형세가 생각보다 나쁘고 흑이 단수를 치게 되면 단순 때리는 거는 연결하는 순간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고요. 지금은 그래도 선택 자체가 이곳으로 있고 때릴 때 나중에 이곳을 뚫는 정도를 노려야 되는데 근데 그 정도 노리기엔 귀가 이미 다 잡혀서 네. 생각보다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김정선 선수의 위기인데요. 자, 지금 때릴 수도 없고 이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어서 버팁니다. 지금 따냈을 때 한 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단수를 치고 또 단수를 쳐서 패로가 버텨가는 것도 무리인 거죠. 네, 흑이 때렸을 때 이렇게 두는 거를 네. 물어봐 주신 거죠. 이 장면에서 흑이 있는다면 이렇게 젖혀서 패맛이 남게 되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여기로 이어버리게 되면 그 수가 있네요. 네, 지금은 때리고 있더라도 양자충으로 잡히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활용해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격차가 10집 이상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귀가 잡혔어요. 김정선 선수도 원래 이렇게 버리려고 두지 않았을 텐데요. 네. 이것은 그냥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아마 치중 가고 젖혔을 때 끊어서 두는 수를 놓쳤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흑의 실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김정선 선수 대위기입니다. 네, 일단 최대로 버텨서 판을 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갈라야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좌변 쪽을 침입해서 갈라갑니다. 근데 로버트 선수 오히려 여기서 공격을 하네요. 네, 지금 오히려 더 과감하게 두네요. 지금은 흑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알기 쉽게 그냥 좌변에서 이런 곳 다가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알기 쉽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중앙으로 씌워가면서 이 102점도 강하게 압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100의 타겟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끊어가고요. 끊어갔을 때 지금 현재 흑의 형태 자체가 이곳 단수당하는 것과 이곳을 또 끊기는 단점이 동시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두는 정도가 무난해 보입니다. 늘어두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백돌이 타개를 하기는 크게 어렵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단수를 치더라도 지금은 나가면 아예 과감하게 이론 작전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반대로 나오겠다는 뜻인데요. 네. 장문의 형태처럼 씌어갔습니다. 로버트 선수도 지금 한 수 한 수 두어가는 것이 정말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들고요. 오히려 김정선 선수를 상대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거침없고요, 행마 자체가. 초반에 이렇게 기분 좋게 출발을 하면은 오히려 약간 떨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네. 뭐 현재까지는 전혀 빈틈이 안 보입니다. 이제는 좌변 쪽에 흑
6점만 잘 타개를 해낸다면은 흑의 우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자리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네, 지금은 어느새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이 흑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보니까 네, 놓쳐서는 안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잘 두어갑니다, 로버트 선수. 흑이 지금 선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후수를 잡더라도 이곳에서 안형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흑이 이렇게 연결을 했고 백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곳에 단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흑도 지켜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곳에서 후수를 뽑기는 했지만 네, 추후에 완생을 하는 수법이 남아있어서 네, 흑도 불만 없습니다. 흑도 이제 안형을 차지하면서 안전하게 바둑을 구사하는데요. 백이 지금 흑을 봉쇄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뛰어가면서 거의 이제 봉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자체적으로 삶을 도모하고자 이제 진행을 해 갈 텐데 지금은 흑이 이런 교환 하나 해두고 붙여서 정말 솔직하게 이어서 정리를 하고요. 백이 한 집을 지키면 내는 건가요? 네, 이곳까지 두어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백이 이곳에 단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때를 기다려서 이도를 다시금 완생을 시켜두면 흑이 그 전에 벌어둔 실리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여전히 크게 우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복잡하게 만들어줄 필요 없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입구자까지는 좋은 수순인데요. 그 다음에 냉정하게 붙이고 치받는 수를 발견을 한다면은 김정선 선수가 느끼기에 굉장히 갑갑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요. 지금쯤이면 김정선 선수도 속으로 위기를 맞이했다고 느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후수로 받아둡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나마 백이 숨통이 트이겠죠. 네. 일단 백이 응수를 해줬는데 지금도 흑은 이곳을 붙이고 쌍립 교환을 해두는 게 좋고요. 백도 이수로는 이곳을 지금 뚫어 놓는 게 굉장히 큽니다. 흑이 지금은 정리할 때 4점을 단수를 치면서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집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죠. 일단은 로버트 선수도 후수로 살아두었기 때문에 김정선 선수가 선수를 잡고 무언가 변화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흑이 그래도 이곳을 내려선 응수 자체가 좋은 응수는 아니어서 백이 어느 정도 조금은 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앙 쪽에서 한 집이 안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활은 살아있는 건가요? 사활은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지금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면은 백이 이렇게 이곳을 내려서는 게 선수로 듣게 되면 지금 치중을 가고 밀어서 잡으러 가는 순간 자체적으로 사는 궁도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수와 엿보면서 흑은 삶을 도모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흑이 확실히 젖히고 내려선 수가 실수네요. 네. 이제서 밖으로 나오는데요. 끊어서 탈출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치받겠다는 뜻일까요? 지금이라도 백이 젖혀서 응수를 하면은 흑이 치받아서 정리를 하면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도 젖힌 수로는 아예 상대하지 않고 이곳을 나가는 선택이 더 좋았다고 하고요. 축이 안 되니까요. 네. 지금은 애초에 보여줬던 이 수법대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 돌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굴복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게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수는 상용 수법으로 많이 등장하는 수지만 지금은 좋지 못한 선택이에요. 흑이 이렇게 탈출을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백의 형태 자체가 워낙에 두텁게 형성이 돼 있고 완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때려내는 게 선수인 거죠? 네, 지금 자체적으로 안에서 삶을 도모를 하는 게 훨씬 간결하고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변화가 생기면서 백에게도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그래도 사활이 아직까지는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수도 옆으로 이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돼도 끊지 못하는 형태인 거죠? 네, 끊지 못하고 백이 이렇게 막아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은 애초에 붙이고 쌍립선거에 비해 흙이 많이 손해거든요. 여기서 돌아가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렇다라는 건 생각보다는 지금 백이 이 흙대마 전체 잡으러 와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젖혀간 것도 잡으러 가려고 두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다 확실하게 선수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둔 것 같은데 사실 이수는 그냥 내려서도 흙이 받아야 돼서 약간이라도 악수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어차피 이 사활이 승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김정선 선수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흙대마가 단 곳마다 보니까 완벽하게 알기 쉽게 잡힐 만한 돌은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백의 입장이라면은 바로 잡으러 가는 게 승산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곳을 공략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인공지능은 다른 곳을 두라고 합니다. 네. 일단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우상기 부근을 또 많이 등장하는 상용 수법대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또 이 부분에서 또 적지 않은 실리를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김정선 선수는 지금 칼을 뽑아 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칼을 확실히 뽑아 들었고요. 3라운드에서 김정선 선수가 태국의 위치리치 선수와 대결을 했을 때 초반에 갑자기 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때이르게 승부를 결정지었었거든요. 네. 그 펀치력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내려 선수가 생각보다는 큰 실수예요. 그런가요? 네, 지금 백이 밀었어야 흙이 이 좌변의 형태에서 선수로 눈이 나는 수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 선수는 추후에 흙이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찝더라도 이어서 나가 끊는 거는 흙이 이렇게 대응해버리는 순간 살아버리죠. 그렇네요. 그래서 백도 이곳을 빈 삼각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이곳까지 찝게 되면은 흙이 선수로 한눈이 납니다. 이 안형 자체가 선수로 눈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는 대마 생사 여부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생각보다 큰 실수고요. 근데 로버트 선수가 선택해간 이수가 이수로는 흙이 입구자나 나를자로 행마를 하는 게 좀 더 안형 면에서 이득이라고 하네요. 일단 입구자로 뒀을 때 백이 위에서 씌워오는 거는 흙이 또 아래로 밀어가면서 눈 확보하기에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고요. 네. 나를자로 둔다 하더라도 백이 나가 끊는 게 안 되죠. 이곳 단수 치는 게 선수다 보니까. 호구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행마를 하게 되면은 백이 아래서 들여다보고 씌어갔을 때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아서 이 대마 생사는 5대5 싸움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만만치 않은 건가요? 네. 서로 지금 공격과 타개를 하는 장면에서 비교적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쌍방간의 실수가 오고 갔는데 일단은 다행스러운 점이죠. 흙이 지금 좌변에서 선수로 한눈을 내고 하변에서 완벽하게 두어가면은 실제로 백이 이 흙대마를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시점이었는데 네. 로버트 선수의 또 아쉬운 수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김정선 선수도 기대해 볼 만한 결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승부는 5대5가 되었습니다. 네, 아래쪽에서 한눈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그야말로 백이 대놓고 흙을 잡으러 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흙과 백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지금 공격과 타개 중에 어느 편이 더 수월할까요? 만약에 두 선수가 초읽기라는 가정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흙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지금 이곳에 작은 빈틈을 찾아서 타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30초 초읽기다 보니까 이 빈틈을 찾기에는 상대적으로 베개 두터움이 확실히 좀 튼튼해 보이거든요. 네. 한 집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젖히기까지 한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백이 끊을 수가 없는 장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붙여서 행마를 해 가기가 수월합니다. 이곳을 이어가거나 이곳을 이어가는 게 또 절대 선수로 듣기 때문에 김정선 선수도 그러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래로 막아서는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흙이 이어두는 교환을 할 수도 있는, 지금 이수는 큰 실수예요. 지금 이수로는 옆으로 건너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선택을 했어야지 5대 5인데요. 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곳이 형태의 급소라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흙이 이곳을 붙이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하더라도 애초에 이곳으로 위치할 수가 없게 돼 버렸죠. 그 다음이 안 보이는데요? 네, 이후에는 흙도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 나가 끊어야 되는데 사실 이곳을 나가 끊는 게 애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 형태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백이 이 장면에서 끼워두고 원래는 중앙 부근으로 응수를 하는 게 정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곳을 늘어서 A, B 맛보기로 살고자 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백이 대놓고 그냥 이곳을 글쎄요, 이어서 잡으러 가기만 하더라도 흙의 형태가 쉽지가 않습니다.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둬야 되는데 백이 자체적으로 안에서 살게 되면 이 흙대만 자연스럽게 다 잡혀버렸죠. 네. 이거는 여기 흙도 붙인 수는 네,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어려워졌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흙이 있고 또 중앙에 있는 것까지가 선수로 작용이 되는 모양이었었던 거죠? 네. 지금 흙이 반대쪽으로 붙여간 거는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중앙에서 해볼 데가 없어졌어요. 네, 이미 충분히 흙이 압박을 너무나도 많이 느낄 만한 시점이 돼버렸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패차까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정선 선수가 극적으로 대마를 다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라운드 김정선 선수 102개 거뒀습니다. 로버트 선수 아쉬워 보이죠. 그리고 충분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만큼 이대국 정말 잘 뒀습니다. 네, 초반도 유리하게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분명히 살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대마가 다 잡혔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선 선수 4라운드까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김정선 선수가 4라운드 로버트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정말 용궁 갔다 왔어요. 네, 예상 외의 복병을 만나서 정말 대고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5, 6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경은 프로, 캐스터 정지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